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 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방안들, 예, 이것을 제가 이제 행정학 강의를 하기 전에요,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무원분들도 다 이거를 참조하실 수가 있겠고요. 수험생분들은 2022년 행정 5급 공채시험과 입법고시 행정학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경제학 시험 문제도 이게 응용이 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먼저 가장 먼저 다뤄보셔야 될 이슈는 코로나19의 극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자동화 촉진 등으로 인한 일자리 위기가 발생하였고 서비스업의 위축 등으로 인하여 소득 불평등도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를 꼭 극복할 필요가 있고요. 이건 한국 정부뿐만 아니고 전 세계 정부 조직들이 코로나19를 꼭 극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요.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사업장, 특히 생산 라인 쪽에 그 코로나19 발생 환자가 발생하면 그것이 다른 근로자들에게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 관점에서는 셧다운을 거립니다. 근데 그 생산 라인이 셧다운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민간 기업에는 한국은행과 같은 현금 창출 조직이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자동화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유명한 모든 학자분들이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자동화 촉진으로 인해서 그죠? 이거 말고도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죠? 자동화가 촉진돼서 일자리들이 감소한다라고 많이 보고를 하시고 있어요, 연구 결과들이요, 그죠? 어, 그죠? 전 세계 유명한 경제학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시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자동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동화가 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동화가 촉진이 되면서 이것이 일자리들을 굉장히 이제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죠? 이게 이제 항구적으로 경제 시스템 전반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들이 이제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경제 시스템 전반에 글로벌하게 이제 소비 기반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MIT 경제학자이신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항상 거론되시는 네런 아세모글루라는 분이 특히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런 아세모글루 교수님 홈페이지 가시면 뭐 레이버 에코노믹스 이런 거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게 실제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서비스업, 서비스 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이제 대면이 아무래도 많게 됩니다. 특히 대면이 정도가 많은 서비스 산업을 이제 고대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산업 또는 고대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소득 불평등도를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소득 분위를 놓게 되는데요. 그 소득 분위가, 그러니까 소득 정보가 낮은 분들이 특히 고대면 서비스 산업 이런 데 많이 근무를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득 불평등도가 심화된다는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이제 우울증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죠? 정신병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이런 일자리들의 감소 내지는 이제 서비스 산업의 위축은 사람들 간의 어떤 접촉을 줄임으로써 사람들의 우울증을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를 꼭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이게 극복이 안 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 1순위로 극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림 1에 제가 이제 소득 분위별 및 종사상 지위별 소득 감소율 취업 가구 그래서 한국은행 분석 2021년을 제가 여기 넣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소득 5분위에 비해서
소득 2, 4분위, 그리고 소득 1분위가 그죠? 여기 밑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소득 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쪽에 주로 이제 그 재정 보조금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금융 보조금들인가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굉장히 이 소득 그 타격률이 크고 특히나 이쪽에는 이제 일자리들이 이제 완전히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자동화도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쇼핑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프라인 쇼핑이 있습니다만 온라인 쪽으로 쏠리다 보면은 그 자체 시스템의 일자리 창출력이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가서 구경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이게 온라인 쪽으로 이커머스화 되면은 필요 인력 수가 이제 격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금융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의 일자리 위기를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structural recession 구조적 그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일자리들이 줄어들면서 경제 시스템 전반에 이제 소비 기반이 줄어들고 이것이 경제 시스템 전반에 이제 경제 발전의 정도를 이제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그런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꼭 극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 방안들과 관리 대응 방안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공공성과관리가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공공성과관리가 추진될 때 활용될 수 있는 로직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들을 또는 정부의 관리 활동들도 분석할 때 쓰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들을 투입, 과정 또는 전환, 산출, 결과 그리고 임팩트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 단계별로 해서 공공성과 지표들을 도출을 하고 이들을 조합해서 공공성과 측정치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을 로직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지표들은 투입 지표들, 과정 지표들 또는 전환 지표들, 산출 지표들, 결과 지표들, 임팩트 지표들 각각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성과 측정치들은 이것들을 조합해서 행정가치들로 연결시킬 때 이제 활용되는 것이 공공성과 측정치들이죠. 예를 들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efficiency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그 결과 나누기 투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능률성은 산출 나누기 투입이죠. 그리고 효과성은 보통 학계에서는 이제 결과의 목표 대비 달성도라고 합니다만은 산출의 목표 대비 달성도도 효과성, effectiveness로 측정하실 수가 있고요. 기타 이제 합법성, legality, transparency, 투명성 이런 것들이 공공성과 측정치들 외에 별도의 행정가치들로 이제 그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로직 모델하고 공공성과 지표들하고 공공성과 측정치들을 활용하게 되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전체적인 정책 활동들과 관리 활동들의 이제 공공성과관리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4번의 전자정보 시스템, e-거버먼트 시스템으로 다 관리를 해주면서 필요시 이제 방역 패스나 QR 코드들 이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죠. 정부에서요, 그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이동 경로들을 또는 이제 확산 경로들을 추적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공 인센티브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런 이제 이 코로나19 방역에 이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시거나 또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약들이나 백신 제품들을 이제 해외에서 확보하시거나 한국에서 자체 개발하시는 데 기여하신 그런 우수 공무원분들이나 또는 공공기관 조직 구성원분들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경제인분들 중에 정부에서 이런 큰 규모의 인센티브들을 제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한국의 전 국민들, 나아가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19 극복 쪽에 그죠? 극복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 정책 공조가 또 필요합니다. 인터내셔널 팔러시 코어포레이션이 꼭 필요하죠, 그죠?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이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국제 정책 공조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저희가 극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국의 의료산업과 제약바이오 산업도 있고요. 글로벌하겠고요. 이것이 코로나19가 극복되면서 전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들이 다 위축돼 있죠.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코로나19는 극복을 하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기 환자들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마스크를 열심히 국민분들이 쓰시고, 그래서 이제 뭐 독감 환자분들도 줄어들었습니다만 특히 감기 환자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치과 뭐 이런 데 보면 요즘에 잘 안 되죠. 그죠? 치과에 잘 방문율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치과나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국제 관광이 막히면서 성형외과 제가 이제 강남구에 사는데요. 이 성형외과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이게 병원 조직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의료산업 쪽에서도 뭔가 이거를 꼭 극복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뭐 치료약 이런 데 만드는데 약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제약회사들의 퍼포먼스를 보더라도 화이자의 경우는 좀 예외가 됩니다만은 기타 이제 제약회사들을 보면은 그 감기약들의 판매액들이 다 줄어들고 이게 포트폴리오상 일부 코로나 치료제로 들어가는 것들은 약간 늘었습니다만은 기타 전반적인 이제 병원 방문율이 많이 줄어들고 그죠? 그래서 동네 병의원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를 겪고 있어서 병원 조직들 중에 폐업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 산업계에서도 이 코로나19의 극복을 좀 원하고 있다. 그리고 화이자 같은 데도 앞으로 이제 뭐 감기약들 쪽으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에, 그 이 인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한국의 의료 산업과 제약 바이오 산업이 좀 약간 국제 경쟁력이 지금 취약합니다.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고 미국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대응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 각종 치료약들이라든지 또 헬스케어 팔라시 등을 통해서 이 의료 산업들을 좀 육성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발전이 돼 있습니다만은 미국 나름의 의료 산업 발전 방안들을 그죠? 발전 정책들이나 관리 활동들을 추진하실 필요가 있고요. 의료 산업이나요. 제약바이오산.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노동 생산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의료 산업과 제약바이오 산업은 잘 육성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료 산업이나 제약바이오 산업이 좀 굉장히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자율성을 좀 더 많이 활용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지원 활동들을 추진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정부의 지원 활동들이 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 50위권 내에 있는 한국의 의료기업과 제약바이오 기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한국은 지금 글로벌 협력과 경쟁 속에서 수도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지금 유지되고 있죠. 물론 지방 분권을 통한 발전도 있습니다만 수도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 사는데요. 그래서 이런 국제 감염병 위기들이나 한국 국민분들의 어떤 그 건강 상태들을 잘 관리해서 인적 자본 수준들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의료 산업과 제약 바이오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코로나19대로 극복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를 할 수 있는 쪽은 이제 정부죠, 주로. 이 부정적, 물론 이제 민간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만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슈는 뭐냐 하면 글로벌 공정산업통상 자원 환경의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밑에 이제 전 세계 지도를 넣어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을 보시면 한국 여기 있죠, 그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원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들이나 물적 자원들이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부족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글로벌로 뻗어 나가야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 작은 땅에 5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제 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땅에 3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넓죠. 중국에는 약 15억 명이 살고 있죠. 러시아도 있고요. 또 유럽이나 여러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국이 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공정산업통상 자원 환경의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한국 정부는 글로벌 공정산업통상 자원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정책 공조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제가 대표 변수를 넣어드렸는데 정책 공조 활동들이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이 3자 간의 긴밀한 어떤 정책 공조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도 넣어드렸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그러니까 좀 약간 부가가치가 높은 뭐 금융산업이나 의료산업도 있죠. 의료산업도 약간 있습니다. 주로 금융산업이나 항공기산업, 그리고 이제 할리우드 영화산업 이런 것도 있어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리고 이제 뭐 제조업 중에서도 첨단, 저희가 이제 뭐, 그죠? 장비산업이나 첨단 제조산업이나, 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이런 형태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쪽이 미국이 확실히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 그 밑에 뭐 전자산업이나 화학산업 이런 것들은 미국 기업들하고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쟁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중국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넣어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중국의 국가 GDP가 이미 미국을 추월을 했고요.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약간은 좀 그 전략적 무역 정책들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특히 Made in China Year 2025 제조업 2025 정책 등의 정책을 쓰고 있고요. 예, 그 결과로 굉장히 많은 제조기업들이 육성이 됐습니다만은 예, 이것이 이제 한국에게 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죠. 미국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 한국의 최대 그 교육국인과 동시에 그 중국의 제조업하고 한국의 제조업 간에 좀 어,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이 꼭 필요하고요. 제가 여기 이제 GDP 자료를 기획재정부 2022년 2월 월간 경제지표를 넣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0년 기준 이것이 이제 IMF 자료는 이제 월드 에코노믹 아웃룩 2021년 4월에 나온 자료고요. Gross Domestic Product 구매력 평가 PPP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보시면은 중국의 GDP가 24142입니다. 그죠? 미국 보시면 미국의 GDP가 20933이에요. 이 자료만 놓고 보시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했습니다. 한국은 231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거의 중국 GDP가 10배 이상이죠. 미국은 10배가 안 됩니다만은 이제 중국은 지금 보시면은 10배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주요 제조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GDP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물론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이제 달러 자금들을 많이 확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자체만 GDP만 놓고 봤을 때 물가 상승 목표치를 보통 이제 교과서 보통 그 이상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2%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화정책 자금이 풀린다. 물론 이제 통화 유통속도 이런 거 가만히 동시에 되게 돼 있습니다만 이 GDP만 놓고 저희가 이제 그 중국 그죠? 중국 쪽에 이제 중앙은행 쪽에서 미국의 중앙은행, 한국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통화정책 자금들을 푼다고 했을 때 물가상승 목표치를 2%로 놓고 보면은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지원 자금들하고 금융 지원 자금들이 제일 크다 글로벌하게 그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경쟁 정책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만은 중국은 자국 자금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략적 무역 정책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약 15억 명의 풍부한 인적 자원들, 큰 내수 시장, 풍부한 지하 자원들 등을 갖고 있는 경제 대국이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전략적 무역 정책들을 활용하여 전자산업의 하이얼과 화웨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BOE,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의 CATL과 BYD 등을 육성하였습니다. BRD라고 합니다. BYD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기업들의 중국 내 마켓 쉐어들은 올라가고 있고 미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 등의 외자 기업들의 중국 마켓 쉐어들은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들에 있어서 뭐 전자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 그죠? 등의 거의 대부분의 뭐 철강 산업, 조선 산업, 예,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제조업들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재정 보조금들과 금융 보조금들을 줘서 국가 전략 산업들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예,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추월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동원하실 수 있는 가용 지원 자금들이 10배 이상이 된다고 봤을 때 이런 전략적 무역 전쟁들이 앞으로 계속 쓰이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앞으로 유치 산업들은 보호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들의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 및 미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 등의 외자 기업들 간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미국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미국의 LG전자나 삼성전자 또는 현대자동차 또 뭐 하나 쪽도 있고요. 뭐 기아 이런 데 가보시면 한국에서 파견되신 죄송합니다. 근로자분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그 서비스 조직들이나 현지 영업 조직들이나 마케팅 조직들 이런 데 보시면은 뭐 재무 조직들도 있습니다만 현체인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한국 그 전자업체들 LG전자나 삼성전자 CES쇼에 보시면 거기 나와서 마케팅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국 LG전자, 삼성전자, 뭐 현대차, 하나, 기아 이런 데 보면 자, 그 글로벌 기업 조직들을 구성하면서 현체인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제 중국 쪽도 이제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쪽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중국 현체인들을 많이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핵심 기술 유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되 그것은 이제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 협의를 해서 뭐 일본도 그렇고 이제 아시아권도 있습니다만 유럽 쪽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좀 중국이 이제 G2 국가고 GDP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안 되면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글로벌 무역 그 갈등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이제 국제 분쟁 활동들로 또 발전을 할 수 있어서 그 중국 정부 차원에서 약간은 경제 정책을 좀 기조를 전환을 해주시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게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요. 중간재들을 우리가 또 발전시켜서 또 중국에 또 납품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좋은 조건으로요.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또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공조는 확실히 가져가되 이 중국과도 이런 형태 중국의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맞춰서 그죠? 자, 이렇게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되더라도 중국 정부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기존에 이제 교육정책, 기존에 이제 뭐, 복지정책과 보건정책이나 교육정책 이런 거 다 그대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나, 그러니까, 그죠? 교육, 보건,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공공정책들은 기존대로 다 추진해 주시되, 특히 산업정책에 있어서 이런 글로벌 경쟁력이 이미 확보된 산업의 경우에는 좀 약간은 중국 정부가 이제 중국 자체 기업들 위주로 너무 그 보조금들을 지급하고 이런 쪽보다는 좀 이렇게 중국 시장의 글로벌 기업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경쟁을 하는 쪽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중국 기업들에도 근무를 하지만은 외자 기업들에도 근무를 하게 해서 이렇게 좀 균형감을 가져가시는 이런 것이 이제 그 국제 평화를 위해서도 좋고 또 중국의 어떤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를 잘 설득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좀 미국 정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G20 WTO 등이 글로벌 공정산업 통상 자원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고요. 이는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지금 필요하고요. 한국 정부에서 이 작업을 안 해주시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세입 기반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뭐 SK그룹이나 현대자동차그룹이나 하나그룹 이런 등의 글로벌 대기업 그룹들이 이제 이런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이 없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요. 이와 연계돼서 이제 중견기업들이나 하청 중소기업들이나 또 별도 경쟁을 하고 있는 기타 벤처기업들이나 이런 쪽이 다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제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와 잘 협의를 하면서 중국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풀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협의를 잘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부처 공무원분들 중에 제일 똑똑한 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이 한국 경제 전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작업들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정책과 일자리들이 확보가 잘 조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은 여기 이제 친환경 정책과 일자리들의 확보 이렇게 제가 해드렸고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은 친환경 정책과 일자리들의 확보 간이 조화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은 그죠? 일자리 확보가 이제 잘 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친환경 정책의 추진으로 기업 조직들의 설비 투자 비용들 등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는 기업 구조 조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필요 부품 수가 줄어들어 기업 구조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필요 부품 수가 거의 40% 가까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자동차 정비 수요도 또 줄어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는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들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죠? 이 글로벌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요. 동시에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ESG 채권 시장의 육성, 필요시 뭐 보조금들, 재정 보조금들이나 금융 보조금들의 세제 지원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ESG 채권 시장의 육성, 글로벌 정책 공조를 통한 자동차 산업 활성화 추진, 특히 한국의 경우에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만 한국은 좀 영토가 작습니다.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지금 이제 러시아는 약간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이제 분쟁이 발생해서 이제 5월 중에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 뭐 브라질 이런 데 보시면은 인도,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남미 국가들 중에 멕시코 이런 데도 있고 캐나다 이런 데 보시면은 미국도 있죠. 굉장히 영토가 넓고 그죠? 좀 이렇게 인구수는 상대적으로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죠? 네, 영토에 비해서요. 중국은 좀 인구도 많습니다만 이제 다른 국가들은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좀 그죠? 영토가 넓고 좀 그죠? 중국 같은 경우 좀 이해가 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좀 자동차 산업 활성화도 필요할 수도 있죠, 그죠? 어찌됐건 이런 국가들도 있고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자동차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이제 자동차 소비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늘 경우에는 그 자동차 하중이 이제 지표면에 엄청난 지표면에요. 큰 하중을 줄 수가 있기 큰 하중으로 이제 이렇게 압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진 대응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시면서 글로벌 정책 공조를 통한 자동차 산업 활성화 추진이 또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친환경 정책과 일자리들의 확보가 조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자리들의 확보를 위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정책 수단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친환경 정책이 추진되면서 특히 코로나19하고 친환경 정책 추진이 같이 코로나19가 극복이 안 되면서 친환경 정책이 추진이 되다 보면은 이것이 특히 그 저소득층들에게 엄청난 일자리 위기를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코로나19 극복하고 일구에 극복하고 친환경 정책에 추진하고 일자리들을 확보가 되는 확보들을 조화시키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서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3, 전 세계 친환경 채권들의 발행 금액들을 제가 이제 Environmental Finance에서 가져온 겁니다. 2022년 기준에 가져왔는데 2021년까지 지금 나와 있죠. 2021년 그죠? 이건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 결산이 끝나지가 않아서 이제 2021년은 예측치로 들어와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전 세계적으로 그린 본드들, 소셜 본드들, 그리고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본드들 이런 형태로 해서 친환경 채권들의 발행 금액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기업들의 어떤 기업 조직들의 어떤 이제 그 친환경 설비 투자들 등을 할 때 필요한 이제
자금 조달 수단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히 그 친환경 채권 시장들의 육성과 발전, 채권 신용 등급들의 결정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정부 조직들이요. 특히 한국의 이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 이런 조직들이 다 이런 친환경 채권 시장들을 잘 관리 감독해 주시고 또 육성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부 등이 되겠죠. 자, 결국 그 좋은 정부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콜처 교수님, 제가 이제 러커스 대학교 미국에 있을 때 배운 교수님이고요. 지도 교수님이셨습니다. 자, 행정은 정부 성과 관리와 시민 참여 성과 관리를 통해 효율성, 효과성, 대응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던 그런 정부 성과 관리와 시민 참여 성과 관리를 통해서 시민 참여 성과 관리는 뭐냐면은 이제 정부 조직은 약간은 좀 독점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의 선택권을 물론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택권들을 이제 활용하십니다라는 그 정부 조직이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셨고 이제 다음번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이시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거를 한번 하신 이후에는 집권 기간 동안 또 중간 선거들이 여러 이제 뭐 지방 선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선거 기간 중에는 좀 독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민 참여라는 수단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원하는 바들을 성과 지표로 넣어서 관리를 해드리는 시민 참여 성과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정부의 효율성, 효과성, 대응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 자, 여기는 제가 대응성까지만 넣어드렸습니다만은 이거 말고도 이거는 제가 이제 대표가 되는 행정 가치들만 넣어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모든 행정 가치들이 보통 이제 포함이 된다고 제가 생각해서 넣어드린 거죠. 기타 뭐 합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관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약간 효과성 쪽에 제가 넣은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합법성, 법을 준수했는가 여부를 효과성으로 제가 넣고 투명성을 확보했는가 이것들 다 효과성으로 넣어서 제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는 이런 여러 이제 행정 가치들을 다 확보함으로써 결국에는 퍼블릭 인터레스트,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정부를 구성할 때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분 다 전미행정학회 회장님들이셨고요. 제 지도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 제레미 에롤 교수님 러커스 대학교 제 이제 직접 강의를 해주셨던 제 지도 교수님도요. 지금 미국의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미국의 편집장님이세요. 좋은 정보는 두 번째를 알려드리면 코로나19 위기 지금 극복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라고 제가 안 해드렸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정책 개입과 시장의 자율이 동시에 관계된다. 물론 여기서 정책 개입은 이제 관리 활동들도 다 서포팅하는 관리 활동들의 개입도 다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에드워드 T 제니스 주니어 교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증거 기반 정책론, evidence based policy 이것과 증거 기반 관리론, evidence based management 이거를 통해서 정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정책 개입과 시장의 자유를 조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이제 주로 행정학계에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증거 기반 정책론과 증거 기반 관리론입니다. 그래서 어제 통계청의 그런 그죠? 통계청에서 후원해 주시는 한국행정학회 그 통계 시스템 혁신과 관련된 또 그죠? 그 논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포럼, 뭐 논의 활동들, 세미나가 또 있었는데요. 세미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활동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증거 기반 정책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부를 위해서 이 두 가지 활동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또 박사수료 논문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좋은 기업론 쪽은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죠. 마이클 E. 포터 교수님 하셔도 되고요. 자, 주로 여기서 물론 이제 공공기업들도 일부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주로 이제 민간 기업들을 냅니다. 자, 기업 조직들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그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원래 이제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좀 대표 변수로 해서 시장 점유율이라고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업 주식들이 각각 그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그러니까 요 기업들은 제가 이제 민간 기업들 전반을 다 포괄한 것이고 그 이후 활동 내용들은 좀 일반적인 대표 활동 중에서
원래는 다 복수형으로 넣으면 경쟁 우위들을 확보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또 읽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이렇게 대표 변수를 해드렸습니다. 기업 조직들은요, 경쟁 우위를 컴피터티브 어드밴티지를 확보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 각각,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들, 시장 점유율을 각각 높이고 성장을 이윤 극대화와 동시에 추구하여 생존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잘 제시를 해주시고요.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활용하면서 민간 기업들이요, 공정 경쟁을 잘 하게 되면 소비자 후생도 높아지는 것이죠. 좀 더 좋은 가격 조건에 좀 더 좋은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를 이제 좀 더 좋은 가격 조건들에 좀 더 좋은 제품들과 상품들과 서비스들을 이제 소비하실 수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소비자분들의 후생 수준들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공공과 민간의 조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에는 입법부나 사법부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행정이라고 하면 일단 넣어드렸습니다. 자, 행정은 정책과 관리 개선을 하셔서 민간 여기 이제 또 공공기관들도 포함이 된다고 또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개선된 공공재들과 개선된 공공 서비스들을 이제 민간 주식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경영 쪽에서는 전략과 관리 개선을 통해서 기업 발전을 이루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 이제 고용도 활성화되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세 수입들이 정부 차원에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제 그죠? 소득세 수입들하고 부가가치세 수입들하고 법인세 수입들이 다 늘어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세외 국공채 수입들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제 기업 주식들의 민간 조직들의 기업 주식, 기업 외에 뭐 비영리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민간 조직들의 전반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세외 국공채 수입들도 이제 국공채들을 세외 수입들도 될 수가 있고 국공채들을 또 구입해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잘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국가는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한국의 발전 방안들을 그죠? 한국 정부와 한국 공공기관들과 한국 민간 기업들의 어떤 대응 방안들을 제가 좀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극복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의 건강한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